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2020년 5월 방영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오은영 박사님을 비롯한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문제를 보이는 유아 및 아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속 등장하는 아동들의 사례를 보다 보면 최근 들어 문제 행동의 수준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에 비해 유아 및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유아 및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때의 피해야 할 자세 및 취해야 할 자세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피해야 할 자세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입니다. 부모나 교사 중에는 유아 및 아동의 행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가르치면 그것이 빨리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대부분 본인 또한 억압된 분위기에서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유년 시절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되는 것을 피하려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더 독하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우스갯소리와 비슷한 것이지요. 이러한 권위주의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유아나 아동은 겁을 먹게 되면서 벌을 피하려는 생각만이 강해집니다. 특유의 활기가 사라진 수동적인 상태로만 자라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도 아직은 이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에 빠지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이상 행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톱을 자주 물어뜯거나 머리나 가슴을 자꾸 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세는 방임적 지도입니다. 자유와 방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컨텐츠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유아 및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앞에서 제시한 권위주의적 지도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임적 환경에서 자란 유아 및 아동은 힘의 관계로 다른 친구들의 권리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성보다 본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것을 멋대로 빼앗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전하면 힘이 곧 정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 가져다주는 만족감 때문에 공격성 또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자세는 일관성이 없는 지도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부모나 교사가 유아 및 아동의 지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권위와 방임을 줏대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 없는 지도는 무엇보다도 유아 및 아동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 및 교사와 흥정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여 표출하는 식의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떼를 쓰거나 상대방을 귀찮게 하여 원하는 바를 얻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삐뚤어진 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지도로 인해 생기는 행동들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일관성 없는 지도는 결국 자녀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동의 반복은 어느 순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모나 교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문제 행동의 숨은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은 원인이란 우선 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성향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4세 자녀가 갑자기 매사에 고집을 피우는 것을 고민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많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만 4세가 자기 주장에 대한 개념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집은 이 아이만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4세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인 셈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이의 고집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 가령 부모나 타인을 때리거나 무는 등의 물리적인 반항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면 적당히 문제점만 언급하고 상황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숨은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우리 아이는 특히 언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이는가? 주로 누구에게 이러한 문제 행동을 표출하는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여기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 행동의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원인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가급적 행동의 완료 전에 제재하여야 합니다. 여기 친구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힘으로 뺏으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아 놀아 만족감을 느꼈다면 아이는 이러한 만족감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및 아동의 문제 행동은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이러한 만족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제재를 하였다면 다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의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콘텐츠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죠. 위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제지당한 아이는 지금 예상했던 만족감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는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이 아이의 비어있는 만족감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러한 좌절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아닌 자신을 제지한 부모, 교사의 탓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좌절의 반복은 아이에게 반항심만 키울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제지한 이후에는 우선 대화를 통해 아이의 좌절에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채워지지 못한 만족감을 일부 채운 이후 끝으로 문제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 파일럿으로 방영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MBC의 물 건너온 아빠들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빠들의 육아를 보여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나라에 따라 같은 듯 다른 시각을 보이는 아버지들의 육아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외국인 아빠들은 훈육의 원칙이나 사교육에 대한 입장, 문화적 차이들로 인해 때로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단순한 방법적인 차이일 뿐, 올바른 육아를 위해 자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아빠들의 공통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국적도 세대도 초월하는 공통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마련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